나는 이번 여름에 필리핀에 가서 결혼식을 하고 오겠다고 가족들에게 통보를 해버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가족과 끊임없는 다툼과 상처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상황만으로도 버거운 현실에서 가족들에게 그녀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꺼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족의 반대에 부딪혔지만 저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일주일 후 여자친구의 가족을 만나기 위해 필리핀으로 향했습니다. 다시 그녀를 만나러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이 반대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여자친구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을 걱정만 했던 제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을 처음 뵈러 간 것은 그녀를 만나고 한 달이 될 무렵이었습니다. 도착한 그녀의 집에서 저를 가장 먼저 맞이한 건 아내의 오빠인 처남과 어린 처제였습니다. 문 앞에서 반갑게 맞아주신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나서 집안에서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그녀의 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아들에 대해 고백한 이후 아이에게 미리 익숙해지기 위해 사진을 많이 보여달라고 했었습니다. 다행히 그녀를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 처음 만난 그녀의 분신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리 준비한 선물도 주었습니다. 엄마를 많이 닮아서 인물도 좋고 잘 웃는 나무랄 데 없는 아이입니다. 사실 저는 아기를 정말 많이 좋아합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빨리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는 꿈을 꾸었을 정도로 아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아직은 마음 깊은 곳에서 사라지지 않는 불편한 감정이 아이와 제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담을 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만일 이 아이가 내 조카였다면, 하다못해 그녀의 조카였다면 아무 꺼리낌 없이 사랑하고 이뻐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아이를 보며 이런 생각을 수천 번도 수만 번도 더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한 달에 한두 번씩 필리핀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장거리 연애를 하며 결혼 준비를 마치고 가족과 반복되는 불화 속에서도 필리핀에 돌아와 결혼식을 하였습니다. 내 인생에 그리던 꿈에 그리던 웨딩과는 거리가 먼 가족들의 축복을 받지 못한 채 홀로선 결혼식이었지만 저는 자신의 선택을 믿었습니다. 필리핀 시청에서 결혼 절차를 밟고 공식적인 부부가 되었어도 아직 비자를 기다려야 하는 그녀를 위해 비자가 필요 없는 제주도에서 열흘간 처음으로 함께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나 그녀는 정식 비자를 받을 때까지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가서 한국에 올 날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 가족에게 저와 결혼한 그녀가 3개월 후에 한국으로 올 거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서 그런지 전쟁 같던 시간들도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분가할 때까지 가족들과 말없이 보낸 그 3개월의 시간, 다툼이 줄어든 것만으로도 다행일 수 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한국에 들어와 살아야 할 아내에 대한 걱정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고민하고 고민하던 끝에 아내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아들을 데려올 수 없을 것 같다. 데려오기는커녕 아들이 있다는 이야기조차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 가족들의 외면을 받고 결혼을 하고도 3개월 동안 한 번도 우리 가족과 연락을 해보지 못한 아내였기에 아내는 눈물을 머금고 아직 2돌도 지나지 않은 아들과의 생이별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다만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꼭 아들을 만나러 가자고, 크리스마스는 엄마 아빠 없이 아들 혼자 보내게 하지 않겠다고 아내에게 약속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였습니다.